이번 이야기는 다소 많이 무겁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까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실제로 겪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까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야기 자체가 그냥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 뭐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시다고 했는데 맞나요? 제가 이제 뭐 겪은 얘기도 있고,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선택으로 이제 안타깝게 행해지는 그런 수술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현장에서 직접 있는 아주 극소수의 이제 의료진들만 아는 뭐 그런 가슴 아픈 얘기들도 있고, 사실 이게 되게 처참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좀 이런 일들이 좀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좀 아이고,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네네. 제가 유일하게 살면서 겪은 이제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번 딱 생애 처음 한 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일도 이제 시참을 통해서 한번 말도 해보고 싶고 해서 겸사겸사 이제 참여하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네, 어쨌든 이 정도면 대부분 다 이제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어떤 수술인지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수술을 그냥 수술이라고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 얘기는요, 2002년부터 2012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산부인과 병원에 근무를 했던 시절에 겪은 얘기거든요. 의사로 네. 근무하신 건 아닌 거죠? 아니에요. 네네. 분만실, 수술실 근무를 했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제가 다른 직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때 그렇게 병원 근무를 했었고, 저희 병원이 건물 전체가 병원이었어요. 그 1층 같은 경우는 약국이랑 그다음에 편의점, 뭐 음식 판매점이나 이런 게 있었고, 2층에는 소아과, 그리고 3층에는 분만실, 수술실, 외래 뭐 이런 식으로 있었고, 네. 그다음에 4층이랑 5층이 이제 병실, 산모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이었고요. 그리고 병원에 이제 원장님이라고 이제 저희가 호칭을 하는데, 진료과가 이과, 일과, 이과, 삼과, 그다음에 사과는 없더라고요, 보통 병원이. 네네. 그리고 예, 일과, 이과, 삼과, 오과, 육과, 칠과 이렇게 이제 의사분들이 6분 계시고, 예, 그렇게 계시는 병원이었는데, 저희 병원이 이제 회식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과부터 5과까지는 원장님들이 남자분이시고, 6과, 네. 7과는 여자 원장님이시고, 그래서 보통 당직을 저희가 24시간 항상 이제 원장님들이 상주를 하시는 병원이에요. 그 사모분들은 분만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네, 항상 상주를 하시는데, 회식 같은 걸 가실 때는 오과 원장님께서 이제 막내 원장님이시거든요. 남자 원장님 중에. 네, 오과 원장님 당직 때 항상 이제 회식을 잡아요. 여자분들은 당직을 안 쓰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1, 2, 3 오과 원장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당직을 쓰시거든요. 근데 오과 원장님 당직 때 항상 회식을 하면 분만실하고 뭐 신생아실도 핵심 인원들 몇 명만 빼고는 다 회식을 참여를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어느 날 이제 그냥 병원은 굉장히 환자도 많고 수술도 많고 분만도 많고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수선생님이 새로 오신다는 거예요, 분만실에. 예. 예, 저희가 1과 원장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이과에서 5과로 갈수록 점점 나이가 젊으신 분이세요. 이제 같은 학교 출신들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병원 오픈한 거라서, 네. 이제 1과 원장님하고 오랫동안 근무했던 선생님이시래요. 그 새로 오시는 수선생님이. 1과 원장님이 작은 개인 병원 하실 때부터 오래 근무를 하고 같이 오랫동안 손을 맞춰가면서 일을 했던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한동안 이제 그 신병을 앓으셨대요. 그 선생님이. 그
그 새로 오신 선생님을 A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예. 그 선생님이 신병을 알아갖고 이제 신내림을 받고 신당까지 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예. 같이 일을 못 하셨나 봐요. 시참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신당을 엎는다 그러나요? 그 신당을 하다가 말고 다시 이제 근무를 하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좀 좋지 않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병원에 좀 이상한 일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오, 예. 그 전까지는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저는 뭐 종교도 그닥 없었고, 뭐 이상한 존재를 보거나 가해에 눌리거나 뭐 이런 경험도 한 번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오시면서 사소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수술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수술이 많이 이제 굉장히 엄격해져서 많이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소 좀 수술이 좀 암암리에 많이 시행이 되던 때였거든요. 아, 안타깝죠. 예. 네. 네, 그쵸.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수술도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수술들이 꽤 있긴 해요. 오, 필요에 예. 의해서. 오. 네네. 뭐 간혹 예를 들면 뭐 지적 장애인이라든가 뭐 하반신 마비 뭐 이런 장애인들이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인 임신을 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정상적인 가정이긴 한데 뭐 태아가 태어났을 때 심각한 기형이 초래되는 게 명확하다든지 뭐 이런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그런 수술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경우가 지적 장애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 하반신 마비 여성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 여성분이 임신 주수가 한 6, 7개월 정도 굉장히 많이 이제 시간이 경과된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계셨대요. 임신하신 거를. 네네. 임신하신 걸 모르고 있다가 사회복지사가 이제 가끔씩 오시는 복지사분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되셔갖고 병원에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집에만 계시는 이제 장애인분이다 보니까 게임을 하셨는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동호회 활동 같은 걸 하시면서 집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그런 일이, 나쁜 일이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 아빠가 또 누군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하고, 예,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강제로 그런 일을 당하셨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 아빠도 누군지 모른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사회복지사분이랑 그다음에 그 부모님이랑 동의하에 이제 그 수술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수술이 있을 때 저희 원장님들은 그랬어요. 그런 수술이 아무래도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뭐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뭐 이런 지원들한테는 아예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혹시나 그 나쁜 기운이 그런 일이 발생을 할까봐 출산을 다 했다든지 뭐 이런 분들만 이렇게 수술에 참여를 하도록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날따라 정말 직원분들이 너무 그날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참여를 하게 돼서 이제 되게 이제 자세하게 그 이제 상황을 보게 된 건데, 보통은 이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주수가 어느 정도 커지면요, 한 3개월 정도 이상만 돼도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술로는 절대 수술이 불가능해요. 대부분 예. 출산처럼 똑같이 나아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진통도 그대로 겪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출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강제적으로 진통을 유발시켜서 출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겠죠. 대부분은 미숙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큰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서 막 집중 케어를 받고 이렇게 해서 살잖아요. 예. 그런 거 조치를 안 하는 상황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별로 오래 살지 못하고 이제 보통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가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이 울음소리가 나요. 대부분이. 예. 예. 대부분을 울음소리를 내거든요. 케어가 안 돼서일 뿐이지, 울음소리는 다 나고, 움직임이 다, 정상적으로 다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보통의 다른 병원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이제, 태아가 이렇게 나올 때, 뭐 마취약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 원장님들은 직접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막 뭔가를 주체하고 싶지는 않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처음 봤는데, 태아가 딱 머리가 나오는 순간, 이제 산모분한테 마취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재우라고. 내시경 할 때 자는 것 같은 그런 수면 마취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재우라고 하고, 이제 태아가 머리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 우는 소리가 나니까 입안에 의료용 거즈 있잖아요. 거즈를 한가득 이제 입에 넣더라고요. 소리를 못 내게 하기 위해서 거즈를 넣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거즈를 막 넣으시더라고요. 그날 하루는 정말 진짜 무슨 정신으로 일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생각해도. 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참여를 하게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환자 케어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뭐 내리에서 떠나질 않는데, 근데 그 뒤부터 이제 저희가 병실이 4층, 5층이 병실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당직을 쓰거든요. 분만실에서 밤에. 근데 전화가 와요. 병실에서 보통은 수액이 다 됐거나 아니면 뭐 어디가 아프다, 뭐가 불편하다 이런 전화를 분만실로 하거든요. 보통. 네네. 근데 전화가 오는데 꼭 유독 이제 전화가 다인실에서 이제 5인실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병실이거든요. 네. 그게 있는데 그 병실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인실은 보통은 부인과 수술하신 산모 출산하신 분들이 아니고 부인과 수술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입원해 계신데, 여기 다른 병실에 애기 첫째 애기인가 봐요. 다른 병실 산모분 애기가 입에 휴지를 잔뜩 물고 기어다닌다고 이렇게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오, 예. 저는 그런 거에 사정을 아니까 이게 소름을 막 돋으면서, 저희는 신생아실이 지금 3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일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혹시 다른 보호자분 애기 아닐까요? 하니까 아니라고, 여기 지금 보호자분들이 다 지금 저희가 잠을 못 자고 보고 있는데 입에 하얀색 휴지를 잔뜩 물고 침대 밑을 자꾸 기어다닌다고 와서 애기 엄마를 찾아줘야 될 것 같다고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데 A 선생님이랑 당직을 같이 쓰던 날이에요. 또 그날따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무섭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올라가 보시겠다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병실로. 갔다가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그런 말은 자꾸 이제 어디 가서 하는 거 아니다. 병원 얘기는 하는 거 아니다. 하니까 그냥 잘못 보신 것 같다. 그렇게 그냥 돌려버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전화가 다 몇 번 왔었어요. 저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받았다고 하고, 심지어 이제 화장실, 다인실, 병실 앞에 이제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화장실에도 이제 화장실에 앉아있다 보면 자꾸 휴지를 물고 있는 그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누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고. 네. 저희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런 걸 자꾸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겪은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문이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네. 이 문들은 임의로 열 수 없는 문이에요. 저희가 특히 밤에 당직을 쓸 때는 외래 같은 경우는 문을 닫잖아요. 캡스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보안업체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문을 터치만 해도 사이렌이 울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으로 잠궈버리고, 또 분만실로 들어오기 위해서든 그 문을 또 통과해서 또 분만실 앞에서도 자동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밤에는 엘리베이터 두
두 개만 문이 열렸다 닫았다 하고 이제 홀에는 아무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불도 그냥 은은한 불 조명 예. 정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와봤자 진통이 걸리거나 뭐 이런 산모들이 와서 여기 응급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자동문 옆에 신발장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응급벨을 눌러서 이제 그 자동문을 저희가 안쪽에서 열어주면 거기서 이제 산모를 맞이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근데 그날은 이제 회식이 있던 날이었고 이제 어김없이 옥가 원장님이 당직을 쓰고 계셨고 저희가 당직실이 여기 의사 당직실이라고 밑에 있잖아요. 여기가 있고 그리고 저기 외래에 보시면 제가 별표를 하나 해놓은 그 조그마한 방이 있어요. 1이라고 써있는 거기 1과인데요. 1과 원장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최고 고참 원장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원장님 진료실 안에는 의사 휴게실이 또 따로 하나가 있어요. 네. 진료실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료실이 있고 진료실 옆에 벽 쪽에 문이 하나 더 있어서 거기는 의사 휴게실이에요. 예. 나이도 좀 많으시고 하니까 이제 틈틈이 쉬시는 거죠, 이제 들어가서. 거기 의사 휴게실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심 때나 이럴 때는 식사하시고 나서 다 이제 원장님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여자 원장님들은 각자 방에 계신데 남자분들 네 분은 꼭 여기 의사 휴게실에 모여서 꼭 얘기도 나누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날 제가 당직을 쓰고 A 선생님하고 당직을 쓰던 날인데 그날 이제 회식이 끝나시고 시간은 한 12시? 12시 조금 덜 됐을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당직을 쓰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이 자동문은 직원이나 원장님들은 열 수 있는 그 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열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전화가 오는데 제가 받았어요. 의사 휴게실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희는 전화기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어디에서 오는지. 호실이랑 그다음에 그런 위치가 다 뜨거든요. 네. 의사 휴게실에서 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전화가 오길래 제가 받았는데 그 첫째 원장님이 이제 좀 술이 좀 건하게 드신 목소리로 까비야 뭐 별일 없나 경상도 분이셔가지고 예. 까비야 별일 없나 네 그랬더니 여기 뭐 시원하게 냉커피 좀 갖고 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준비해서 갈까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 다 있으니까 4명 다 있으니까 4개 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4개를 준비를 해서 얼음 이제 다방 커피를 드셨거든요 원장님들이. 그래서 거기에 믹스 커피를 타서 얼음을 4개를 다 준비해서 여기 형광색, 노란색, 형광색 동선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자동문을 안 열고 요렇게 복도로 해가지고 요렇게 지나가서 좀 동선이 길어요. 외래를 통과해서 1가로 통과해서 가서 드렸거든요, 제가. 1가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의사휴게실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커피 테이블 위에 놔드리고 그러니까 뭐 전화 온 거 없냐 뭐 분만 환자 혹시라도 진통 걸린 환자라고 전화 온 거 없었냐 그래서 예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가봐라 수고해라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돌아서 다시 왔던 길 돌아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그 복도라고 써있는 긴 복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DC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DC방. 제가 말하는 그 수술을 주로 하는 방이 여기 DC방이거든요. 아, 예. 저희가 하는 말로. 네. 그래서 근데 그날따라 그날 밤이잖아요. 밤이고 이제 보통 불을 다 꺼놓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굳이 제가 거기를 한번 지나자고 온갖 불을 다 켜진 않으니까 외래도 그렇고 굉장히 넓어요 병원이. 그냥 제가 금방 갔다 오면 되니까 오면서 이제 DC방 앞을 지나서 오면서 그날따라 평소에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굉장히 그냥 기분이 뭐랄까 빨리 그냥 여기 DC방 앞을 빨리 지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유독 들더라고요 그날은. 예. 그래서 이제 지나오고 있었어요. 커피 들었던 쟁반을 들고 지나오고 있는데 이제 DC방이 제 왼쪽에 있었겠죠. 이제 오는 길이니까. 근데 갑자기 제 왼쪽 옆에서 그 바로 옆에 제 귀 바로 옆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까비야! 라고 굉장히 큰 목소리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예. 남자 목소리로. 그 저는 그 순간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뭘 잘못 갖다 드렸나?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따라오셔갖고 저를 부르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심결에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여기 이 복도가 굉장히 길어요. 진짜 걸어서 또 한참 가는 복도를 제가 굉장히 길게 그렸는데 정말 길거든요. 홀을 가로질러야 될 정도의 길이거든요. 예. 근데 바로 돌아봐도 아무도 없고 DC방 문이라고 돼 있는 데가 뭐 옆으로 여는 문이 아니라 밀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문이에요. 네. 만약 거기 들어갔어도 문이 흔들려야 되거든요. 누가 들어갔어도. 근데 문도 미동도 하나도 없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없고. 근데 예. 전 분명히 들었거든요. 엄청 크게. 돌아봐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순간 무섭다는 생각보다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일가 진료실에서 소리치는 걸 지금 내가 바로 옆에서 말한 걸로 들었나? 라는 생각에 네. 다시 돌아갔어요. 뒤돌아서. 다시 휴게실로. 그래서 이제 일가 진료실 쪽으로 이제 문이 열려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일가 진료실 문이 열려 있으면 휴게실 문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밑으로 불빛이 보여요. 문틈으로 이제 불빛이 보이잖아요. 깜깜하니까. 근데 아까는 분명히 커피를 갖다 드릴 때는 불빛이 보여서 그쪽 불빛을 보면서 따라가는데 이번에 불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문틈 밑으로 있던 불빛이. 예. 그래서 뭐지? 그때부터 약간 느낌이 이상했는데 뭐지? TV를 보시나? 아니면 그 잠깐 사이에 커피를 드시고 가셨나? 어떻게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그래도 똑똑 두드렸어요. 뭐 어떻게 그분들이 나가시더라도 네, 뭐 어쨌든 부르셨다는 생각을 전 하고 갔으니까 예. 똑똑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지금 소름 돋는데 왜요? 예. 그 문을 열었는데 불이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아무도 안 계시고 제가 갖다 드린 커피만 4개만 그대로 그냥 테이블에 얹어져 있는 거예요. 와. 네, 저 지금 저도 소름 돋고 다시 너무 돋아요. 어머머. 예. 커피 지금 그대로. 네, 커피는 그대로 있어요. 그 얼음이 있다 보니까 그 물기가 가에 막 이렇게 서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제가 놓은 자리 그대로 아무것도 누구도 만진 흔적도 없고 그대로 놔져 있고 누구도 안에 있었던 흔적도 없고 그래서 전 진짜 그거 딱 보는 순간 그냥 미친 듯이 다시 뛰어서 왔던 길 돌아서 근데 DC방 앞을 지나오기 너무 무서운데 이 자동문을 열기가 이 문을 그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뛰어들어갔거든요. 분만실 쪽으로 다시. 갇힌 거네 거의 막 당황스럽게. 네네네. 그냥 생각 못했어요. 그냥 그쪽을 뭐 피해가야 되는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뛰었어요. 원래 동선이 저희는 항상 그 동선이니까. 예. 너무 막 뛰어와가지고 선생님 나는 지금 너무 무섭다고 막 그 소리를 지르니까 그 선생님은 야 너는 커피를 원장님한테 드린다고 커피를 가져간 애가 너 지금 뭐 하다가 이제 오냐고 예. 커피는 어쨌냐고 그러시길래 선생님 나 지금 커피를 원장님 휴게실에 지금 갖다 드렸는데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왜 원장님 휴게실에 갖다 주냐고 지금 원장님 당직실에 전화하는데 지금 커피 왜 안 갖다 주냐 그러신다고 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직실에서 전화를 다시 오셨대요. 전화가 야 커피 왜 안 갖고 오냐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의사 휴게실 불빛 때문에 커피를 갖다 드리러 갔고 분명히 계셔갖고 커피도 놔드리고 왔는데 남아 계시는 A 선생님이 전화를 또 받으셨는데 당직실에서 커피 안 갖고 오냐고 전화가 오셨대요. 미쳤다. 예. 그 얘기 듣는 순간 제가 너무 진짜 선생님 저 지금 커피를 의사 휴게실에 두고 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다 자초지종을 좀 얘기를 했는데 보통은 막 깜짝 놀래거나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선생님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숨 푹 쉬시더니 따라와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가기 싫었는데 같이 우선은 가신다고 하니까 커피를 갖다 드려야 되니까
예, 따라갔어요. 근데 커피는 그대로 있고, 그 커피를 쟁반에 이제 선생님이 다시 담아서 다시 분만실로 오셔갖고 갖다 드리고 와. 당직실. 이제 분만실 바로 옆이 당직실이니까 갖다 드리고 와. 그래서 제가 들고, 당직실은 번호키가 있어요. 선생님, 예. 원장님들 주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번호키가 있어서 똑똑하면 그쪽 안에서 열어주셔야만 열리거든요. 그래서 똑똑하니까 띠리릭 하면서 문이 열리면서 이제 막내 원장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막내 막내 원장님은 당직 쓰시니까 술을 안 드시고 병원에만 계셨고, 다른 원장님들이 회식하고 오셨던 거죠, 이제. 병원에 잠깐 들리셨던 거예요. 근데 네 분이 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소파에 푹 기대셔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원장님, 아까는 휴게실을 달라고 그러지 않으셨냐고, 자동문 열고 나오셨냐고, 혹시. 그랬더니, 뭔 소리 하나? 무슨,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우리가 거길 왜 들어가냐? 그 외래 지금 진료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해보니까, 외래 진료가 없으면 거기 가실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긴 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외래 진료가 없으시면, 오과 원장님이 당직실에 계시고, 당연히 오과 원장님 당직실에 계시니까 이제 가시기 전에 선생님들이 다 당직실로 오셔서 이제 얘기 좀 나누시다 가신다고 오신 거였어요. 예, 그랬는데 이건 뭔 소리 하냐고. 지금 근데 오과 원장님은 왜 또 막내 원장님이시다 보니까 나이 차이 많이는 안 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실래? 저 방금 휴게실로 갖다 드렸는데 원장님도 거기 계셨는데? 그랬더니 뭐 막내 원장님 얼굴 하얘지셔가지고 무섭게 왜 그래? 뭐 이러시고. 귀신 봤냐고? 네,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을 상상하시는 거죠. 근데 다른 원장님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어디서 또 그런 얘기 또 다른 직원들한테 하지 마라. 너 이거 내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괜히 분위기 이상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근데 막내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오과 원장님이, 좀 왜 그래? 나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너까지 왜 그래?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오과 원장님 뭔가 또 본 게 있으신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나오시면서도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고, 와서 얘기를 했더니, 그 A 선생님이, 보통 이런 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되게 많고, 예. 보는 경우도 되게 허다하다. 그러니까, 괜히 이런 얘기를 자꾸 내뱉으면, 더 그런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소문도 안 좋아지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잊어버리라고,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네. 보셨던 모습이 그냥 딱 그 네네. 분들의 모습이었나요? 완전 말투며 뭐며 저는 한치의 의심도 안 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항상 물으시거든요. 야, 환자 뭐 전화 온 거 있냐? 왜냐면, 진통이 와요라고 전화가 오면 분명히 새벽에 진통 환자가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본인들도 대비를 하려고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그게 루틴처럼. 그래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겠다 하면서 뭐 수고해라. 이렇게 항상, 그래서 일말 의심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커피도 늘상 회식 끝나고 이제 항상 이제 찍고 가셨거든요. 병원을 회식 끝나고는 찍고 가셨기 때문에 늘상 오던 대로 오셨던 거고. 근데 생각해보면 휴게실에서 부르셨던 게 이상하긴 했던 거예요. 그날은. 원래 당직실이 만든 건데. 네. 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경험이긴 했어요. 저는 가위도 한번 눌려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상한 경험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워크숍이 잡혔어요. 예. 네, 워크숍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원 참석인데 그럴 때도 항상 막내 원장님 그런 회식, 워크숍, 그다음에 야유회 이런 것도 다 막내 원장님이 당직을 쓰는데 그날은
일감 원장님이 당직을 쓰신대요. 네. 워크샵 1박 2일 워크샵인데, 그리고 분만실도 A 당직하는 그 A 선생님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다 1박 2일로 워크샵을 떠나라고. 네. 그래서 워크샵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그 3층의 문이랑 문에는 막 다 술 냄새가 나고 뭐 막 뿌린 것처럼 술 냄새가 나고 예. 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나중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일가 원장님 사모님께서 어떤 뭐 무당분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을 모셔와가지고 무슨 뭐 그런 걸 하셨대요. 네. 그 술 각각 문마다 술도 빛에 놨다가 빛에 또 술을 막 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셨다고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네. 예, 그런 뭐 액땜 같은 걸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병원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진짜 또 소름 돋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뭐 좀 악의의 영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좀 꼭 그렇지만도 않았고, 그죠? 아기 연가라고 하면 그냥 제 짐작인데 그 휴지를 물고 다녔다는 게 그 환자들이나 보는 사람들은 그걸 휴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거즈지, 말씀드린 거즈. 예, 거즈죠, 거즈. 거즈를 막 가득 물고 다녔던 거를 보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솔직히 이야기를 아까 들었을 때 이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그 거즈를 물고 있던 그 아기 영가가 결국에는 다른 분들에게 목격이 됐었고, 네, 그것도 참 아파요, 마음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찾아 헤맨 것 같아요. 네. 아, 그 엄마를 그치. 찾아 헤맨 게 아닌가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 자체는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네, 또 그쵸. 심사숙고하셔야 될 일이다라는 걸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 네. 와, 근데 이거 커피 그거 또 의사분들 얘기 진짜 이야, 뭐 무섭게 귀신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소름 저는 끼치는 아마 상황. 귀신 봤으면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까비님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늦은 밤 정말 네.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미님. 네, 어려운 말씀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이야기 들으시면서 많이 불편하시거나 많이 무거운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까비님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 해주셨고, 그리고 저한테도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좀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시들무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야기 들어주시면서도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